저는 김세린입니다. 전직 해군 장교였고 지금은 UN 해양분쟁조정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본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바다거북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어민들은 절망에 찬 눈빛으로 텅 빈 그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낡은 군함 한 척이 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세계가 비웃던 그 고철 덩어리가 어떻게 바다의 판도를 뒤바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10월 저는 부산에서 리마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8시간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페루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유엔에서 파견된 해양분쟁 자문관으로서 제가 맡은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조업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었죠. 페루 외무부 관계자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박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해만 벌써 중국 어선 300척이 우리 해역을 침범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리마의 풍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바다는 전쟁터였습니다. 갈라파고스로 가는 배 위에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019년 서해에서의 그 악몽 같은 밤을요. 북중 합동 불법 어선을 단속하던 중 작전이 실패했고 현지 어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력보다는 전략이 답이라고 믿게 됐어요. 갈라파고스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해변에는 죽은 바다거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어민들은 텅 빈 그물을 들고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현지 어민 호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500년 동안 지켜온 바다인데 이제는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한국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상황은 생태계 파괴를 넘어 인도주의적 재앙 수준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한국 정부가 이미 한 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23년 11월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페루의 퇴역 군함 기증 결정. 국제 언론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CNN은 30년 된 고철 덩어리를 선물한다고 보도했고 BBC는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군함을 알고 있었어요. 울산급 군함 포스 1호. 제가 해군 소령 시절 6개월 동안 승함했던 바로 그 배였습니다. 1993년에 진수된 이 배는 30년 동안 한국 바다를 지켜온 전사였죠. 비록 낡았지만 그 안에는 한국 해군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UN 본부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저는 강력하게 발언했어요. 여러분들이 고철이라고 부르는 그 배에는 한국이 70년 동안 축적한 해양 방어 시스템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레이더, 소나,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중국 대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된 군함 한 척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조용히 효과적인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 회의 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망설였지만 갈라파고스에서 본 그 절망적인 풍경이 떠올랐어요. 네,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인천항에서 포스 1호가 출항하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0년 된 함정이 마지막 항해를 위해 바다로 나가는 모습은 장엄했어요. 그리고 그 배에는 특별한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교관단 15명이었죠. 교관단의 리더는 정혜성 중령이었습니다. 저와는 복잡한 인연이 있던 사람이에요. 2019년 서해 작전 실패 당시 작전 참모였던 정혜성은 저와 격렬하게 대립했었거든요. 그가 강경파였다면 저는 신중파였고 그 차이가 결국 작전 실패로 이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루칼라우 항구에서 5년 만에 재회한 우리는 어색했어요.
김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중령님도 반갑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과거를 묻어둘 때였어요. 포스 1호가 페루 해역에 도착했을 때 현지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페루 해군 장교들은 이게 정말 우리를 도와줄 배입니까? 라며 의구심을 드러냈어요. 특히 라미레즈 대령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30년 된 중고품으로 중국 해상민 병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정혜성 중령은 달랐어요. 그는 페루 해군 간부들을 앞에 두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배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안에 담긴 경험과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이 배로 북한의 도발을 막아왔고 불법 어선을 단속해왔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관들의 체계적인 훈련 방식에 페루 해군 병사들이 감탄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야간 훈련에서 한국식 통신 시스템의 정확성을 본 이들은 눈빛이 달라졌어요. 훈련이 본격화되면서 저도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유엔 자문관이라는 신분상 중립을 지켜야 했지만 전술 시나리오 설계만큼은 도울 수 있었거든요. 저는 지난 20년간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모든 해상 분쟁 사례를 분석해서 훈련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훈련의 목적은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페루 해군 병사들에게 브리핑할 때 했던 말이에요. 이건 정의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총을 쏘기 위해 훈련하는 게 아니라 총을 쏘지 않고도 바다를 지키기 위해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페루 병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특히 곤잘레스 하사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전쟁 기술이 아니라 평화 기술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론 정찰 중 중국 어선 편대가 해상민 병대를 동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거예요. 무장한 인원들이 어선에 승선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저는 즉시 이 영상을 유엔 본부에 전송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단순한 어업 활동이라고 주장해온 것이 거짓이었다는 증거였거든요. CNN, BBC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영상을 보도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밤 저는 정혜성 중령과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김 박사님, 5년 전 그때 제가 틀렸습니다. 무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더군요. 아니에요, 중령님. 우리 둘 다 옳았어요. 다만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죠. 2024년 3월 15일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 어선 50여 척이 갈라파고스 해역 200캐리 안으로 침입한 거예요. 페루 해군 본부는 긴급 사태를 선포했고 포스 1호의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교에서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페루 해군이 한국식 훈련을 받은 지 겨우 2달. 과연 실전에서 통할까요? 라미레즈 대령이 함장으로서 포스 1호를 지휘했고 정혜성 중령은 전술 고문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 즉시 페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철수하라. 라미레즈 대령의 경고 방송이 바다 위로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때 저는 긴급히 무선교신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서해에서 사용했던 표준 대응 매뉴얼을 페루 상황에 맞게 수정한 거예요. 라미레즈 대령님, 이대로 해보세요. 중국 선박들에게 통보합니다. 우리는 유엔 해양법에 따라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며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후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경고 사격도 없이 말이에요. 함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중국 어선 편대는 완전히 철수했어요. 페루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무력 충돌 없이 외국 어선을 물리친 순간이었습니다. 라미레즈 대령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칼라우 항구로 돌아온 포스 1호를 수천 명의 어민들이 환영했습니다. 비바 코레아, 비바 페루.
어민들은 태극기와 페루 국기를 함께 흔들며 환호했어요. 그중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독립이구나. 포스1호의 성공 소식이 남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에서 잇따라 한국의 군함 기증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태평양 건너편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에콰도르의 반응이었어요. 에콰도르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페루를 방문해서 우리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갈라파고스를 관할하는 에콰도르로서는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페루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편지와 선물을 보내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8살 마리아가 접어준 종이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이 우리 바다를 지켜줬어요. 이 배가 계속 우리 바다를 지켜주길 바라요. 저는 그 종이배를 지금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거든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고철덩어리라고 비웃던 서구 언론들도 이제는 한국의 조용한 외교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군사력이 아닌 기술 이전으로 해양 안보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페루 정부의 결정이었어요. 2024년 6월 페루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페루는 한국과 5억 달러 규모의 해군 현대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된 고철 한 척이 5억 달러 계약으로 이어진 거죠. 그날 밤 저는 정혜성 중령과 함께 칼라우 항구를 걸었어요. 김 박사님, 우리가 해냈네요.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중국이 전례 없는 규모의 반격에 나섰어요. 해상민병대 170여 척이 갈라파고스 해역으로 몰려온 겁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완전히 무장한 준군사 조직이었어요. UN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UN 자문관으로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페루를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중국 대표는 이는 정당한 어업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위성사진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서 비밀 연락이 왔습니다. 김 박사님,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오실 수 있나요? 저는 유엔에 휴가를 내고 서울로 향했어요.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장관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페루가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장관님, 페루는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훈련시킨 대로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적 압박이 극에 달했고 페루 정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페루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중국과 정면 대결해도 될까? 리마로 돌아온 저는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비밀 회의에 참석했어요. 대통령,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각하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170척이나 되는 무장 선박을 상대하기엔 국방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발언했어요. 각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고 국제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스1호와 함께 받은 2척의 함정으로 출격하라.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2024년 9월 3일 새벽 5시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포스1호를 포함한 3척의 페루 함정이 삼각편대를 이루며 갈라파고스 해역으로 향했어요. 저는 UN 옵서버 자격으로 포스1호에 승선했습니다. 바다 위로 나가자 장관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170여 척의 중국 선박들이 거대한 벽을 이루며 페루 영해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래 떼가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라미레즈 대령은 침착했습니다.
그동안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전 함정 계획대로 행동하라. 세척의 함정은 완벽한 삼각편대를 유지하며 중국 선박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에게 최후 통과합니다. 즉시 페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철수하십시오. 이는 유엔 해양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라미레즈 대령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어요. 중국 선박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 정혜성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경고사격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단 한 발만 하늘을 향해서요. 당. 한 발의 경고사격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국 선박들이 하나둘씩 후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170척이나 되는 거대한 함대가 세 척의 페루 함정 앞에서 물러서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2시간 후 중국 선박들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단 한 발의 경고사격만으로 말이에요. 함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환호했습니다. 칼라오 항구로 돌아온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었어요. 그들은 태극기와 페루 국기를 함께 흔들며 비바 코레아, 비바 페루를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 8살 마리아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아이는 새로운 종이배를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태극기 무늬로 접은 거였어요. 김 선생님, 이 배처럼 우리나라와 한국이 계속 함께 바다를 지켜주세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갈라파고스를 찾았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다거북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어민들은 가득 찬 그물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낸 건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30년 된 군함 한 척이 어떻게 바다의 판도를 바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의지였고 무력보다 중요한 건 정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리아가 접어준 태극기 종이배가 갈라파고스 바다 위를 떠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작은 배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과 페루의 우정이 이 바다처럼 영원하기를. 저는 김세린입니다. 한국의 작은 함정 하나가 어떻게 태평양을 바꿨는지 들려드렸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바다는 계속 지켜질 겁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